큰 스님, 네. 그다음에 우리 능인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의각이라고 하며 속세 이름은 최혜범 거사입니다. 네, 형 것은 제가 네, 잘 알아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스님의 법문을 듣고 보니 여러 네. 가지 그 우선 미국 영화 고스트가 생각이 연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인간과 영혼이 하나의 삶이요 죽음과 삶이 한 세계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공감하면서 네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세상을 살면 안 되고 아,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왜 따라야 하는지를 저희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스님께 그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님들께서 네네. 무건 수행을 하십니다. 네네네. 그 뭐 템플스테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무건 수행을 이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네. 왜 무건 수행을 하는 걸까? 네네네. 이게 가장 궁금하고요. 네네. 무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뭐 결과로 그럴까요? 뭐 이제 이런 거가 궁금하고 네네. 특히 제가 불자로서 네네네. 무건 수행을 하는데 가족들이 자꾸 이제 방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스님께서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혜봉 고사님은 옛날에 능인불교대학 오래전에 졸업하신 분이에요. 고참인데도 지금도 저녁에 꼭 와서 당직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너무 감사드리고. 불련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죠. 영혼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왜 무건을 하는가? 우선 당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뭔가 누구하고 뭔가 같이 이렇게 토론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계속해서 안이비설신이 내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행동을 하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이른바 일식은 안식이에요. 이식은 귀, 비, 설신이니까 일식이 눈, 귀, 코, 혀, 몸, 육식, 칠식, 팔식, 알라야식 식이 달라서 순간순간 내가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식의 부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식의 범위가 인식하는 경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작동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무건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건을 딱 해버리면 우선 모든 기관이 쉬잖아요. 칠식도 쉬죠. 육식, 오식도 쉬죠. 쉬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건수행을 하게 되면 아들, 딸들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저 사람 좀 말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는 세버데이 유대인 방법을 유대인들이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하나하나 탈무드에 보면 그 순간순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하나하나 같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아빠가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엄마가 당분간 말이야. 쭉 설명하죠.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 그럼 내라는 건 뭐죠? 이게 말라식입니다. 좋아하는 건 깊이 들어간 칠식경계라거나 그 다음에 불고기는 현식, 전호식. 그러니까 벌써 5식, 6식, 7식이 다 작용하는 거야. 8식까지. 전호식, 6식, 7식, 8식까지. 그러니까 안이비설식이가 미각까지 다 이게 여러분이 뭔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요. 일식,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다 작동을 해버립니다. 다 작동이 돼버리니까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8식까지 다 작동하니까 복잡한 시스템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히 무건을 하게 되면 고요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말이야. 많은 부분이 절제가 되면서 의식이 모이게 돼 있거든. 집중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단다. 너 공부를 잘하고 이러려면 집중을 해야 되거든. 아빠가 당분간 말이지. 유대인들은 가족이 이른바 말하면 제가 요번에 쓴 책에도 썼습니다만 가족 단위로 하는 유대인들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디크라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유대인들이 저런 전통을 이어오기까지는요. 까발라라고 해서 까바나라 해가지고 파나라고 해가지고 이 수행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발적으로 인간의 의식 세계에 대해서 우리 같은 불교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족 단위 수행을 합니다. 그런 전통이 가톨릭에 남아서 무슨 묵상이니 뭐 이런 걸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교 신자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데 기독교는 좀 이제 루터가 개혁하면서부터 뭐 찬송이나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전통적인 가톨릭 같은 건 말이죠. 유대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까발라에서 나온 신비적인 어떤 수행 방법이 있어가지고 걔네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묵언을 하게 되면 가족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 묵언하고 지내자. 그리고 그 다른 때는 뭐하니 우리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남편에게나 전혀 동의롭지 않고 막 하게 되면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언 수행, 그러니까 silence is golden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왜 참선을 강조하고 왜 기도를 강조하고 법문을 듣기를 강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레일을 시간, 파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3차원적인 파동이지만 고차원적인 실체가 함께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는 저 차원이 더 영혼에 가깝습니다. 그 영혼 그 자체인 부디, 이른바 말하는 부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층은 굉장히 많아요. 뭐 다종다양한 층, 어떤 때는 또 악도로 갈 수 있죠.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자기 의식을 아까 무용적인 인식론 그랬죠. 유형적인 인식론이 있습니다. 상분, 견분 있어요. 구사나 유식에 나오는 게 다. 그 불교는 굉장히 아주 정말로 진지하고 아주 깊숙합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걸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철통같이 조사가 돼 있으니까요. 왜냐?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고.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게 하실 수가 없죠. 정년퇴직하시거나 하시면 말씀이죠. 우리 대학에 들어오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또 다른 인생을 좀 살아가 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잡고 제가 이제 계획하는 게 있는데 정말 꾸준히 공부할 생각하시면은 내가 정말 지광스님과도로서 일생을 헛살지 않았다.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수행하셔야 됩니다. 영혼은 우리의 본성이고 수행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린 여기 수행하러 왔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절대절명의 사실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묵언이라는 건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뭔가 아니 발돋움이에요. 나의 복잡한 의식세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죠?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탁탁탁탁 이른바 말하면 훈련이 돼 있으니까 착착착착.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인도인들이 지금 뭐 구글의 사장 누군가 해가지고 인도 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슨 연봉이 540억이래요. 인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냐? 그 친구들이 인도인들은 뭔가 좀 이 유전자가 좀 다른가 봐요.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도 인도 친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IIT라고 그래서. 어제도 인도 사람이 하나 왔었는데, 뭐 여기 학회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알고 왔다는 거예요. 얘기를 쭉 한참 나눴는데, 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수행을 하시면 수행에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면 기도에 가치가 있어.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앉아서 뭔가 정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의미를 선물하십니다. 분명히 아시고 정말 묵언이라는 게 옛날 선조들도 silence is golden. 침묵이 금입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아까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3차원의 세계 존재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면 편지를 써야 됩니다. 편지 쓰는 게 장경이에요. 말로 하는 게 이런 부처님의 말씀 같은 것이고 또 직접 들어가는 건 뭐라? 참선 같은 것이고 기도 같은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죠. 우리 글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부딪고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공부가 무슨 뭐 글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묵언 같은 것도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들, 딸도 어렸을 때부터 수행하는 분위기 속에서 키우면 가정교육이라거나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하게 잘 뭔가 성취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들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봐주세요. 네, 네, 저기 계신 분, 네, 네, 반갑습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하성국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비로소 스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왜 사람들은 운전대만 잡았을지에 별거 아닌데도 사실 얘기해서 지극히 사실적이 아닌 거에서도 야수처럼 돌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난폭운전과 네, 그다음에 그 살상할 수도 있는 보복운전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어찌 저리 분노의 감정을 쉽게 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저 분노 정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네. 그것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스님에게 여쭤보고 또 가르쳐 주십시오. 네, 박수로 이상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짧은 질문이지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옛날에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요. 차를 고속으로 몰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죠? 고속으로 그 달리는 쾌감 같은 거.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아시죠? 중독? 대표적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이죠. 똑같은 그런 그 선로를 속도가 다른 존재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아까도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부처님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성질 그러죠. 성질. 사이먼 쿠즈메트는 하버드 경제학 과장입니다. 성질이라는 얘기하고 그 국민의 성격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성질과 품질 같이 가는 겁니다. 성품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의 품질을 입증하는 것. 이른바 말하면 성질이란 말도 쓰고 성격이란 말, 성격과 품격.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미국도 사고가 많습니다. 구라파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자동차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문화.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여러분죠, 이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다루는 데 있잖아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뭔가하니 경제가 팽창되다 보니까 이른바 말은 옛날에 어떤 경제학자 말을 맞다나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벌면요 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매일 술 먹으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여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한 것도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왜냐?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유대인 집에 좀 살아봤잖아요. 가족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저녁 내내 음식을 만들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엄마 쉬게 합니다. 그 나와서 데워 먹고 들어가고 토요일날은 완전히 그냥 막 가족이 아무도 음식을 안 하고 데워서 먹고 한 끼 두 끼 먹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하루 종일 방에 착착 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도요. 그 다루는 문화가 있습니다. 품격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짧은 시간 내에 보세요. 덴마크는 국민들이 서로 믿는 게 70% 이상이 믿는데요. 서로 신뢰하는 거죠. 중국도 60%가 넘습니다. 그게 중국이 무슨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무서운 나라예요. 서로 국민들이 끈끈한 거예요. 뭐 짝퉁 많이 만들고 난리치지만 일본도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믿는 마음이 26%입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서로 믿질 못해요. 문화가 지금 반말년 역사라는데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문제.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제가 아까 제임스 딘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동차라는 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런 그 길 같은데요. 그 누군가 책에 나옵니다. 자동차를 몰고서 조용히 달리고 있으면 특수한 그런 그 속도감을 느끼면서 쾌적감 느끼면서 자동차 매니아들 미국 같은 데는 도로가 아주 길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아무도 안 달리는 길을 몇십 킬로 달리다 보면 그 이상한 그런 환희심 같은 게 난답니다. 현대 우리 한국인들이요. 뭐냐면 이게 갑작스럽게 물질적으로 팽배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을 쓰거나 여러분들이 왜 물질이 아까 무건도 설명드렸죠. 왜 물질이 유해한가? 내가 물질을 쓰거나 욕망의 포로가 되면요. 안이비설신이 온 몸의 기관들이 총동원돼서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몸에 화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차여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했죠. 저도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하고 나잖아요. 그죠? 일요일날 법회하고 총력을 다 기르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는 꼭 쉬어야 돼요. 머리가 좀 쉬고 말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막 여러분이 말씀드리니까. 컴팩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확한 얘기, 분명한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시면서 일정하게 휴식이라는 게 뭐죠? 식이라는 글자가 스스로 자자 밑에 뭐죠? 마음 심자예요. 자기의 마음을 뭐라 쉬라. 그게 휴식이에요. 문자 그대로 쉬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자. 이 호흡식자예요. 호흡을 쉬는 겁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호흡이 가쁘게 되거든요. 화가 승해져 버리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말자 한번 웃으라 했죠? 웃을 때는요. 호흡이 계속 나갑니다. 연이어서. 양성 몸들은 호흡이 터져나가고요. 음성 몸들은 슬퍼요. 끌어들입니다. 아나바나사티 같은 데도 호흡을 자꾸만 내보내야 됩니다. 화기를 뿜어내야 돼요. 몸 안에 화기가 차면 병이 와버립니다. 왜 많이 웃으라고 아세요? 웃으면 화기가 빠져나갑니다. 감정과 호흡은 완전히 하나예요. 시스템이. 그 때문에 가능한 한 문관이 호흡을 길게 내뿜고 짧게 받아들이고 길게 내뿜고 짧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호흡을 너무 길게 빨아들이고 하면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 우리는 명심하실 게 또 있는데 제가 말씀해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오늘 아침에 공양 드셨죠? C6, H12O6라고 했잖아요. 탄수화물에다 6O2, O2를 집어넣으면 H2O, 오줌 땀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CO2가 나오거든요. CO2는 탄산가스예요. 이 탄산가스가 몸에 고여있으면 되죠? 애시도시스, 산성혈이 돼버려요. 빠른 시간 내에 뽑아내야 됩니다. 호흡을 자꾸만 많이 내보내세요. 많이 내보시면 즐거워야 돼. 많이 웃어야 되거든요.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너무나 사람이 그냥 끌어들이려고만 자꾸만 하니까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겁니다. 화가 쌓이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참선의 원리와 운전의 원리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처음엔 운전하려면 막 시중을 돌고 주행 훈련하다 보면 덜덜덜덜 떨고 하잖아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운전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면서 오토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몸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함께 있어서 하나의 딱 상황을 할 때는 뭐죠? 하나의 일을 딱 볼 땐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부교감신경계를 막아버립니다. 두뇌 올라가는 부교감신경을 막아버리니까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해요.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돼 버려요. 긴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신을 팍 쏟아버리면 확 신경을 내고 화를 내면 뿅 가버리죠. 부교감신경계가 막혀버리고 ATP 합성이 안 돼버려요. 근데 참선하거나 릴렉스하게 되면요. 이른바 집중 상태가 된데도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아주 릴렉스하게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막 복잡한 거리를 하다 보면 짜증나고 화난 데다가 열찬 데다가 막 몸 안에 독소도 많이 차 있고 이런 데다가 하다 보니까 훅 달아오르면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자동차를 몰고 어딜 빨리 가는데 급하잖아요. 교감증이 확 달아오릅니다. 부교감증은 정서적인 이른바 원래는 우리는 우반구적인 인간이거든요. 좌반과 불타오릅니다. 우반부가 마비돼 버려요. 확 타오릅니다. 성질 나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보복 운전을 하고 막 순간 달아올리면 제정신이 아니. 그것도 뿅 가버린 겁니다. 일종의 중독 상태예요. 그것도 사실 무서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는 그런 물건을 다룰 때마다 이건 문화가 필요하다. 수양이 필요하다. 딱 작심을 하고 운전대에 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은 돌변하는 그런 보살님들 거셉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아까 보살님 말씀이죠. 그 세상에 가면 갈수록 한순간에 삥긋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거든요. 한순간에 정말 삥긋해 버리거든요. 텔레비 같은 거 이런 걸 보더라도 뭐 정쟁이나 이런 거 보세요. 순간 배신하고 순간 뭐 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예, 청담동 가정법회 도명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네. 요즘 사회가 개인화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예, 저희 이웃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무관심 속에서 흔한 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산다고 행복해지지도 않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저 오직 내 일만 생각하고 네. 내 일에 급급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할지, 네. 어떤 생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지 네.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박수로 많이 세고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 회사 다 다니시잖아요, 그죠? 회사 다니시고 뭐 직장 생활하시고 또 우리나라 뭐 교회나 성당 같은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가 돼야만 되고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교회가 들어와서 기여한 게 있다면 아녀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런 집단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조직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겁니다. 한국의 어떤 그런 여인들의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걸 재편성한. 그래서 그런 힘들이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의 뭐 외판 옛날에 뭐 무슨 화장품 같은 거 뭐 야쿠르트 같은 거 그 과거의 아녀자들이 어떻게 밖에 나갑니까? 교회에서 밖으로 다 끌어내. 이 교회에서 가정생활하는 여인을 끌어내 가지고 활성화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짤조자 짤직자 가로 세로 짜는 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인드라망이라고 그러는 불교에서는 여러분 가능한 한 아내들을 말이죠. 뭐 먹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놀 수도 없죠. 지금 뭐 하도 뭐 전부 다 자기들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마음을 자꾸만 길러야 돼. 그러니까 점점 가다 보면 우울증이라거나 조울증이라거나 이런 거 왜 생기는 거 아니? 어울리지 못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면 즐겁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점점 파편화되고 있거든요. 인간 소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절도 사실은 그래요. 이게 절도 우리가 화상이란 말에서 화상, 화합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가 되라. 왜 중들이 공동체로 살잖아요. 대중생활하고 하나가 돼 살고. 인도 사람들 꼭 뭐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와서 공부하는 시간 학생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낳고 또 그건 책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낳 키우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임석이라고 그래 수행하고 그 다음에 뭐가 아니 유행기라고 그래서 공동체. 인도에는 수풀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인도에는 뭐 구루 이른바 워낙이 구루들이 많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뭐 하여간에 전부 다 시장판에서도요 걸식을 하도록 같이 모여서 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앉아 저녁에 일정한 시간 바라나시에 가보세요. 시장판 한 구통에 쭉 앉아가지고 참선합니다. 명상하고 앉아 있어요. 그 시장판에서도 저녁에 다 사람이 시끄러운 게 다 없어지면 그 허름한 공간에 앉아가지고요 앉아 명상합니다. 이렇게 8명, 10명 이렇게 팀팀이 앉아가지고 참 묘한 인크레브 인디아. 낮에는 걸식 다녀요. 시장판에 다니면서 걸식해서 먹고 살아요. 한 분도 이제 못 씁니다. 저녁엔 또 뭐냐면 이제 앉아서 쫄르니 앉아서 서로 이게. 그또 앉아 딱 가운데는 또 뭔가 아니 핵심되는 어떤 이상한 털이 북성이 같은 구루들이 뭐 이상한 친구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인도를 돌다 보면 희한한 게 많거든요. 공동체.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음식도 하나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 더불어 이 절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조직력이 강한 집단이 강하잖아요. 대체로 조직력이 강한 집단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군대라거나 조직의 위계가 철저하잖아요. 무슨 뭐 조직이라거나 뭐 해병대 조직이라나 뭐 이런 것도 강하고 뭐 어느 뭐 다 그러니까 마음을 말이죠. 남을 위해서 쓰는 버릇을 사랑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난 구설에 오르고 싶고 이건 우리 사회가 파편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양이 잘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화엄에 보면 나오죠. 너희들이 중생세계 성호하려면 중생을 사랑하라고 나오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삶 자체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가 다 잘 되려고 하거든요. 잘 되다 보면 고랑땡이 떨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잘 되려고 그래요. 잘 되려면 사바세계는 시간과 공간, time is gold 아니에요. 돈이 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근데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뭔가 노력과 공덕을 쌓고 공부도 하고 뭐 자본도 튼튼하고 이러면 될 텐데 욕심만 앞서다 보니까 항상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과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 자기의 부찰이니까. 자기의 부찰이. 그러니까 더불어 자꾸만 뭔가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키부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뭔가 자꾸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말이죠. 그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그 사막 아닙니까? 조그만 사막 건 전부 다 사막. 목소리도 별로 없어요. 사막에다 그냥 텐트 같은 거 쳐놓고 막 요즘 많이 물을 막 끌어들여서 막 물을 정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닷물 정수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런데 가보면요 공동체 전부 다 공동체 거기 다 일합니다. 여자들도 그리고 타가선 취사장들은 그러니까 뭔가 더불어서 상대방의 어려움도 알고 그래서 자꾸만 이 능인선이 그래도 좀 낫다는 게 이 가정법회 교회 같은 데는 다 뭐예요?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시스템이. 현대사회는 영계 부처님 나란 말이죠. 전부가 다 어떤 중심령이라고 할까요? 중심되는 어떤 신장이라고 할까요? 딱 있어가지고 전부 다 단체에 살아요. 단체. 전부 다 팀워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가운데 있고 이른바 돌을 많이 닦은 존재들은 가운데로부터 외곽에 점점 나가면 나갈수록 외곽에는 도의 몸과하니 아직 취미를 못 붙인 인간들.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은하계도 중심은 마찬가지야. 무색계, 색계, 욕계 이렇게 있잖아요. 핵심 인물, 정권의 핵심부. 그런 것처럼 전부가 다 뭔가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법당에서만이라도 왜냐하면 서로 사람 믿을 수가 없거든요. 위험하고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우리나라가 참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서로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에 갤럽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덴마크 사람들은요 70 제가 수치를 그 72%인가 우린 서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그 신용이 자본이잖아요. 중국만 하나도 60%가 넘더라고요. 중국인데 아직도 인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공산주의지만 그 어렵지만 뭔가 아니 많이 잘 살게 됐죠. 인정이 있는 거예요. 일본만 해도 50%인데 우리는 26%라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지 몰라요. 신용은 자본이거든요. 서로 믿어야지 일을 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그냥 서로 안타깝거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어떤 그런 어떤 인사를 하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한국은 매력적인 그런 그 시장이라고. 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왜냐하니 앞으로 언젠간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도 그게 보는 거예요. 통일이 될 거라는 거. 통일이 한번 터지면 고통은 많겠지만 다시 뭔가 아마 큰 대가를 큰 어려움을 치를지 모릅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 남북이 뭔가 합쳐지면 새로운 어떤 판이 짜지고 거기 큰 투자처가 열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인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가지고 뭔가 하나가 되고 뭉치면 살고 뭐라 흩어지면 깨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국민들끼리 서로 너무 많이 분열이 돼 있어요. 이런 건 참 좋지 않습니다. 사랑도 종교 간에도 갈등도 많고 남북 문제도 물르지만 동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너무 그냥 막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뭔가 고립화되는 그런 그 경향이 많은데 이건 참 좋지 않은 거거든요. 서로 법당이 거산이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법회만 듣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서로 어울려서 서로 같이 말이죠. 그런 게 참 의미롭군요. 자, 다음 주로 뵙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치 지역의 변예래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대부분 청소년들은 가정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지금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부모들 간의 다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텐데 네. 부모들은 방학 때 좀 더 부족한 공부를 해줬으면 바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다툼을 어떻게 하면 이 여름에 슬기롭게 네네. 보낼 수 있을지 스님의 가르침을 네,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요. 방학 때가 되면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남편들이 뭔가 아니 이제 직장 다니다가 정년퇴직하면 삼식이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럼 집에 있으면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 방학이 있겠죠. 중요한 건요. 아까도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알렉산더 훔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건 가정서부터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이들은 모방 이러잖아. 모방의 천재. 아이들은 전부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데 우리 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가려고 그래. 거기 분위기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능인선은 뭐 스님들 많이 옵니다만 여기 오면 지광 스님과 지광이 밑에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지? 난 내가 힘들게 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기 안에 뭔 거 아니. 그래도 배우는 게 많다고 갔다 다시 다 그냥 여기 살다가 몇 년 살다가 나갔다 돌다 다시 들어옵니다. 지광 스님하고 살 때가 제일 좋았다고 말이야. 다시 한 번 나간 사람은 그만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워야지. 그리고 이제 한 번 살 사람 안 씁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좀 학구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학생이거든요. 마릴린 먼로가 그게 우습게 마릴린 먼로가 된 게 아닙니다. 섹스의 화신 심볼이라거나 무슨 백침이라고 그러지만 그 여자가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은 여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성미가 상당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뭐 대통령 뭡니까 그 형제들하고 같이 지냈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릴린 먼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얼굴도 이쁘겠지만 얘기를 하면 금방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일찍 죽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공부예요. 공부 안 하고 잘 될 수 있습니까? 공부하지 말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자세를 심어줘요. 엄마는 항상 학구적이구나. 제가 말씀드려요. 대한교련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나오잖아요. 100개, 서울 시내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100개 고등학교에 상위 3%에 드는 아이들의 엄마 아버지 직업을 보니까 거의가 다 연구원들, 교수, 학자, 선생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고. 아이들은 어디까지나 일생을 사는 모든 밑바탕을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내가 하다못해 사경이라도 하든지. 아니 우리 업다니 보사님이 그러잖아요. 아 스님 정말 스님 말씀이 참 맞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쁘고 뭐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거 아이들한테 뭔가 좀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무렵에 자기가 사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죠? 엄마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이러고 가서 책상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책상 머리에 앉아서 자꾸만 공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분위기가 그런데 벌써 여러분죠. 책상에 딱 앉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집안의 기가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환경이라는 기거든요. 기.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 허공에서도 뭐죠? 그런 분위기가 같이 시너지 효과 아시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가라앉으면 허공에서 천신들이 가세한다니까요.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 사명당대에서 사명집에 나오잖아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이요. 간단히 말씀드려요. 사명당 대사가 어느 날 길을 갔습니다. 제자들하고. 근데 어떤 여기 씩씩거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악령이 이른바 시커먼 악령이 딱 위호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저놈이 사고 칠 것 같다. 한참 따르고 어느 소슬대문쪽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죽여라 살려라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들어가야 되지 않냐. 아유 큰 스님 들어갔다가 병골 맞지 못하니까 아유 아닙니다. 들어가 막았다니까. 막 죽여 날리더니 한참 있다니 어느 놈이 튀어나오는데 아까 떡고머리 그 시커먼 그 놈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니까 아까는 시커먼 악령이 딱 유혹하거든요. 나오니까 뭐죠? 호법신장이 어깨에다 손을 딱 짚고 데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터덜터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된 거지? 야 어떻게 된 거냐? 가다 한번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총각. 아까 자네가 저 집에 들어갈 땐 악령이 자네를 크게 위협하고 들었거든. 근데 나오는데 호법신장이 자네 어깨에다 손을 짚고 있으니 웬일이랬더니 난 그런 거 모른다 이거야. 자기 아버지가 이 지주집에 소작을 했는데 너무 착실해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비명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걔 자기가 그동안에 그냥 어떻게 결단을 낸다고 하죠. 비수를 갈아가지고 창군에 힘을 길러가지고 오늘 와서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랬더니 이 지주가 목을 길게 빼고 차라리 자네 나를 죽이게 막 아들들한 말면서 나 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밤마다 자네 엄마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네. 그러고 죽이라고 막 이러니까 죽이면 또 못 죽이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측은지심이 발동을 걸어가지고 에라이 잘 먹고 살라고 비술 땅바닥에 내동댕이 지금 좀 나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을 딱 바꾸니까요. 허공의 신장의 질이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을 바꾸고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르고 딱 공부를 하게 되고 마음에 뭔가 안정을 하고 앉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술 마시고 욕하고 막 헐뜯고 서로 이러면 나쁜 기운이 벽에 다 먹어버립니다. 여기 북가자동인가 남가자동에서 그 이사 온 애들 학군 때문에 서초동으로 우성 아파트인가 뭐 어디 이사 온 보살님이 얘기했잖아요. 무지개 아파트인가. 스님 남편이 이사 온 다음에 이사 잘 못 왔나 봐. 나 그냥 매일 꿈이 뒤숭숭하고 이사 잘 못 왔나 봐. 그냥 매일 그러더래요.
아니 뭐 그리고 들어오기 싫고 어느 또 술도 안 마신 남편이 술 한 잔 안 하면 잠 못 잘 것 같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방방마다 초 켜고 향 켜고 방방마다 켜고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줬어요. 한 21일 37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살던 사람인가 한번 어떻게 살던 사람인가 한번 알아봐. 앞뒤 뭐 그 줄반장도 있고 뭐 앞집 아파트 같은 주민들한테 물었더니 며칠 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스님 이 집에 살던 사람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사를 오려고 부동산에 다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급매물이나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좀 연락해 달라고. 아유 그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와 똑같은 평수인데도 2-3천만 원이 쌌대요. 그냥 부동산에 좋은 거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외지에 가서 꼬박꼬박 돈을 붙였는데 아내가 탕진해가지고 매일 싸웠대요.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둘이 갈라서고 이혼을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어떤 범인이 떨어뜨린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뭐죠? 그 사람을 잡아내잖아요.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매일 싸우니까 벽에 그냥 다. 옛날에 듀크 박사의 라인 박사 뭡니까 유명한 영잖아요. 실제로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러죠. 접시에다 대고 you break 접시에다 대고 욕을 한 거예요. 그 욕을 하지 않은 접시가 있어요. 일정한 높이에서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파손율이 욕먹은 접시가 파손율이 현저히 높은 거예요. 접시도 알아들어요. 접시에 물도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조심해 다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 이 집에 살 사람이 아파트 팔아서 이혼해서 나갔대요. 계속 기도를 해봐. 그래서 계속 3-7일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니까 남편이 많이 나아졌다고. 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집안을 가호하는 신장들, 여러분 집집마다 공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셔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뭐죠? 공부하라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먹는 거 아니야. 아이들 방에 말이죠. 무슨 뭐 향이라도 한 거 엄마가 네 방에서 기도했다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경건하게 좀 사셔야지. 공부할 마음이 나야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합니까? 책상머리에 백날 앉아 있어봐요.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성으로쇼 왔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